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집값 문제 참 해결 안 됩니다. 내려도 난리, 올라도 난리,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 치죠. 저는 오늘 저희 시댁의 집에 대해 말을 할까 합니다. 참 기도 안 차는 게 시어머니 집값 올랐을 땐 다들 그렇게 서로의 덕이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다들 발을 빼고는 엄한 사람을 찾고 있답니다. 바로 만만한 우리 남편이었죠. 바보 같은 남편은 한마디 말도 못해요. 위로 시누이 둘, 그리고 중간에 형님 한 분 계신 막둥이로 태어난 우리 남편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주 남편은 볼 때마다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상등신 같거든요. 사람이 원래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그런 부부가 아닙니다. 완전 상극인 여자와 남자가 만난 경우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남편 잡아내던 시누이들 역시나 저도 만만한 줄 알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시어머니 옆에서 킥킥대던 것들 작은 시누이 살짝 불러내서 귓속에 대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까불면 너 그러다가 골로 간다고요. 내가 네 동생처럼 상 등신인 줄 아냐고.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내 도리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선 넘지 말아달라고. 시누이 짓거리 내가 봐줄 수 있는 선까지는 봐줄 의향이 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선 넘는 순간 니들 다 골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귀뜸한 적 있었습니다. 쪼르르 이럴 줄 알았더니 입만 살아 있었던 시누이 잔뜩 제 귀에 눌렸는지 그 뒤로 저와 말도 섞질 않더라고요. 시누이 둘 결혼하자마자 제게 어떤 짓거리 했냐면 지들 파출부처럼 저를 써먹으려고 하더군요. 큰 시누이 같은 경우엔 지금 생각해도 완전 열받는 일인데 자기 남편 회사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를 하는데 저보고 그 음식 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처음엔 다들 순종적인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큰 시누이 집에 가서 음식하는 거 도와줬죠. 제가 식당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솜씨 나름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람들 다 모인 곳에서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 저를 부르는 줄 몰랐었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아줌마 귀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제게 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도 있다. 저 사람 이번에 저 가운데 앉은 사람한테 투자를 좀 받아야 하는데 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그래서 올케를 올케가 아니라 일하는 아줌마로 부른 거다. 그리고 지금 행색이 딱 그래 보이기도 하고 알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자신의 기지였다고 했어요. 투자 받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넉넉한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파출부 아줌마를 쓰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게 큰 시누이의 말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뭐 식당하는 제가 고급지게 보이면 얼마나 고급지게 보이겠습니까? 네네 사모님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날 일당 청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못 나가고 일손 딸리는 바람에 매출 깎인 거 그거 청구했습니다. 좀 과장되긴 했는데 총 150만 원 청구했습니다. 원래 미친 짓거리 하는 사람들한텐 미친 짓거리로 대응하는 게 맞거든요. 150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아니 사모님 일을 시키셨으면 돈을 주셔야죠. 어제 그렇게 부려먹으셨으면서 그리고 어제 저는 출장 서비스 나온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기본 출장비도 주셔야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니까 그건 깎아드린 거예요. 어제 제가 가게 못 나가는 바람에 깎인 매출이 150이더라고요. 그 정도 메꿔 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파출부 아줌마 된 값에 대한 보상 받는 거죠. 안 그런가요? 넉넉한 우리 사모님? 큰 시누이 제가 저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을 겁니다. 만만한 자기 동생이니까 또한 만만한 여자 만났을 거라 생각을 했었을 텐데 암튼 저 일로 말도 안 되는 시누이 짓거리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집에 불러서 일 시키면 돈 달라고 할까 봐서 시어머니 집에 자기 일거리를 가지고 오더군요. 음식 솜씨 좋은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 먹을 창거리 사가지고 와서 마치 시어머니 해드려야 하는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럼 시어머니도 당신께서 다 드실 음식이라고 하시고 한두 번은 그냥 속아 넘어가 드렸었어요. 연세 드신 시어머니 큰 시누이 귀에 눌려서
며느리 잡는 데 동참하시겠다는데 그 정도는 제가 애교로 봐드려야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주다 보니 가게 끝나고 나서도 저를 일을 시키더군요. 그럼 좀 맛없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소금을 잔뜩 넣던지 설탕을 잔뜩 넣던지 하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걔들은 죄가 없어요. 그 소중한 창거리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가 있다면 바로 잔머리 굴리는 큰 시누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여기에 침을 뱉으면 어찌하려고 이렇게 자꾸 나를 시키는 걸까? 어머니 이거 형님 내 거 맞지 않냐고. 형님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믿고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제가 음식에 뭔 짓을 할 줄 알고. 그 일로 큰 시누이 반찬 만들어주는 건 종료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도 큰 시누이와 비슷했습니다. 큰 시누이 같은 경우엔 시어머니 집에 창고를 사다 놓은 다음 시어머니 창고리라고 둔갑시킨 반면 둘째 시누이는 아예 저희 가게에서 털어가더군요. 그날한 반찬들 그리고 조금 더 창값이 나가는 것들만 쏙쏙 빼가고 이번엔 지난번처럼 그 맛이 나질 않네.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으면 가게 손님 빠져나가는 거 한순간이네. 라고 그 얇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반찬을 가져가는 이유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음식 솜씨의 발전 때문이라는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시댁 사람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제가 귀에 대고 경고한 날 작은 시누이도 뜨끔하면서 발길 끊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조금 말대꾸하고 조금 정색하면서 말을 하니 빌빌대며 꼬랑지를 확 내리는 건지. 참 이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호구 잡힌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좀 많이 옆으로 샜는데 시어머니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어머니 집은 집값 한창 오를 때 5억 가까이 올랐던 곳입니다. 더 오를 곳이 있나? 이러다가 천장 뚫어버리겠네 싶을 정도로 집 사자마자 미친 듯이 집값 올랐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집 사셨을 때 금액보다 한 1억 정도만 올랐을 뿐 어찌되었든 자기들이 얼마를 주고 샀든 간에 올랐다가 떨어지면 그 올라간 금액만 따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시어머니 집값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그 두 명의 시누이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는 이런 건 아들 주는 게 아니라 딸을 주는 거라고 얼른 우리 준다는 새끼손가락 걸라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은 자기를 소유인이 절대로 눈독 들이지 말라는 말도 대놓고 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그 집 살 때 시누이들이 가장 설레발을 떨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사놓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이런 건 감이 딱 왔다 했을 때 당기는 것이 맞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시어머니 올랐을 때 집값과 지금 내렸을 때 집값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니 그거 메꿔 달랍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축이 났는데 아들들이 되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저희 집 2억 5천, 형님네 2억 5천 이렇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어머니가 손해본 집값 메꿀 수가 있다고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 그거 전액 현금으로 사신 거예요. 대출 이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현금으로 넣어서 사신 거고 그리고 당시 그 집 사실 때 남편도 돈도 없는 주제에 5천 지원해드린 집이었습니다.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보단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사신 금액보다 1억이나 오른 상태인데 무슨 시어머니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리고 2억 5천이 무슨 애 이름입니까?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면 네, 저 만일 자식 낳으면 2억 5천이라고 짓겠습니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손해도 아닌데 손해라고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들은 가만히 있으랍니다. 자기네 집 일이니까 자기네 식구들끼리 해결을 본다면서 저나 형님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연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소리죠. 아주 그냥 지랄을 쌈싸먹는 그 두 명의 시누이 것들. 등신 같은 남편은 그 소리 듣고 와서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2억 5천 현금으로 마련을 하나 골똘히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큰 시누이가 제 가게를 팔든지 아니면 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팁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경고나 귀뜸이 아니라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 다물고 남편 등신짓 하는 거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미친년 되기로 했습니다. 저 하나 미친 여자 돼서 만만한 남편 건드리면 저 미친 여자한테 제대로 물리는 거구나 라는 걸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 그러기로 했어요. 저는 바로 큰 시누이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큰 시누이 남편을 싸잡아 모욕 주기 위해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췄습니다. 찾아가니 당연히 무슨 일이냐고 하죠. 무시하고 시누이 남편 거실에 TV 보고 있길래 그 큰 TV 앞으로 가 시선 먼저 가렸네요. 그리고 그랬죠. 이 집은 도대체 얼마냐고요. 달랑 2억 5천짜리 집에 살고 있는 자기 동생에게 2억 5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집 팔아서 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유롭게 TV 보며 계시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 우리 보고 2억 5천원 내놓으라고 한다. 파출부로 둔갑시키는 것까진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이득 될 것 같을 땐 시어머니 집에 대해선 동생들 입도 뻥끗하지 마 라고 해놓고선 시어머니 집값 떨어지니 그 손해액을 왜 우리에게 청구를 하느냐. 이렇게 편안하게 TV나 보고 여유롭게 사시는 양반들이 동생들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싶어 그러시는 거냐고 했습니다. 시누이 남편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시누이 지금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제 입을 틀어막길래 이렇게 사람들 뒤통수 치면서 사업하시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벗겨 먹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 지난번 아주 중요하다 했었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잘 보여야 한다는 그분 제가 한번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에 밖에서도 샌다고 가족들한테 일이 모질게 구는 사람인데 사업 파트너 되면 앞뒤 언제 달라질지 모르지 않냐고 제가 한번 그 사람 만나서 모든 걸 다 까발리겠다고 막 아무 말이나 쏟아냈습니다. 제대로 미친 여자 된 거였죠. 150 청구한 것도 미친 여자였고 침 뱉을 거라 우스갯소리도 미친 여자였고 시누이 남편 싸잡아 욕한 것도 미친 여자 맞습니다. 그렇게 난동 부리고 저는 어찌 되었냐고요. 결국 시누이에게 끌려 나왔고요. 제대로 한 대 맞았습니다. 다시 자기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재차 확인했어요. 다시는 눈에 띄지 않으면 되는 거냐고요. 그럼 연락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얼굴도 보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연락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한길에 실험하지 말라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니년 포함 니년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결했다고 이제는 등신 노릇 그만해도 되니까 앞으로 니네 집 식구들 안 보면 된다고 그리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흥얼거리며 안녕히 계셔라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한 남편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묻길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니들 누나 치맛바람에 휘청일 거냐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형님들이 계시는 한 건재하실 것이다. 우선 우리 아카림이나 잘하자고. 우리 먼저 좀 제대로 살아보자고. 가족들한테 휘둘려서 여기저기 휩싸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랑 나만 좀 생각하자 했습니다. 남편 아주 꽉 잡고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얼굴 안 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잘 살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미친 짓거리에서 시간 번 겁니다. 그럼 그 시간 헛되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라고 뭐 창피한 거 모르고 쪽팔린 거 모르고 저런 짓거리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평생 끌려다닐 것 같아서 남편이란 사람은 절대로 중재 못할 것 같으니까 저런 짓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이 좀 달라졌습니다. 연애 때도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항상 전전긍긍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착한 우리 남편 그동안 말을 못했었지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듯 하네요. 그리고 희소식인지 아니면 불행한 소식인지 몰라도 조만간 형님이 난동 한번 피울 거라고 하대요. 그쪽엔 계속해서 2억 5천원 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과연 우리 형님은 어떤 난동을 부리실지 궁금하네요. 왜 며느리들을 난동쟁이들로 만드시는 건지. 우리 시댁 사람들 참 답없는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